네,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TV 특강 지식인의 아나운서 한유진입니다. 건강한 몸은 나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스펙인 요즘 시대인데요. 부대에서도 건강한 신체, 멋진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장병분들이 많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지식인을 찾아주신 분이 있는데요. 스타들의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 관장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치승 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만 봐도 넓은 어깨며 팔 근육까지 예사롭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혹시 운동을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운동을 시작한 거는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30년이요? 네, 제가 체육관을 운영한 지가 벌써 한 20년이 넘었네요. 네, 제가 생각보다 좀 많이 늙었거든요.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네네. 진짜 저는 한 10년 조금 넘으셨을까 이런 예상을 했는데 네. 벌써 30년이나 되셨다니 엄청나신 것 제가 같아요. 20대 후반부터 체육관을 관장 네네. 생활했거든요. 그때 당시는 20대 후반에 관장이 드물었었어요. 네네. 근데 요즘은 또 워낙 체육관들이 많아서 그쵸. 좀 있는데 제가 지금 올해 48이거든요. 근데 한 20대부터 네. 체육관 관장 생활 하다 보니까 좀 오래 했습니다. 그렇군요. 운동을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달라진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운동을 시작해서 사실은 제 인생 자체가 완전히 180도 바뀐 거죠.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뭐 개그맨이나 배우가 되고 싶어서 그쪽으로만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좀 신체적으로 조금 다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럴 때 운동을 시작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저의 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업이 됐는데 제가 사실은 뭐 배우 생활이나 이런 거 할 때는 네. 무명 생활을 좀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을 접고 체육관 관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스타들을 운동을 가리키고 저 또한 운동을 하다가 또 가리키다 보니까 저도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예전에는 사실은 생각도 못했던 네. 근데 지금은 방송을 지금 5년 넘게 그 전에도 하긴 했지만 정확히 이제 계속 꾸준히 한 거는 한 5년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운동 자체가 제 삶을 완전히 바뀌어놨죠. 새로운 이렇게 꿈도 이룰 수 있게 해줬네요.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뒤돌아보면 네. 이 꿈이라는 게 이게 막상 꿈이었다고 하기에는 딱 뒤돌아보면 제가 꿈을 꾸고 있나? 근데 지금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꿈을 꿨던 것들이 지금은 조금씩 네. 운동을 통해서 그걸 좀 이뤘다고 할 수 있죠, 저한테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희 제작진에서 장병분들이 실제로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으시더라고요. 궁금한 거 많죠. 네. 그리고 또 운동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진실들이 존재하잖아요. 엄청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장님께서 오늘 나와주셨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씩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풀어드릴게요. 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네. 어느 한 장병분의 사연부터 전해드리도록 네, 사연 하겠습니다. 저는 소위 멸치 몸매를 가졌습니다. 어깨도 매우 좁고요. 관장님 같은 넓은 어깨와 그리고 탄탄한 근육을 좀 만들고 싶은데 근육을 만들기 전에 먼저 살을 찌우는 게 맞나요? 이런 궁금증이 들어와 있는데요. 요즘 보통- 뭐 네. 멸치라고 하진 않고 마른 몸매라고 마른 하죠. 몸매죠. 네. 말 그대로 마른 몸매 형식의 친구들은 네네.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그러니까 지방이 끼더라도 큰 근육을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쵸. 이럴 때는 사실은 많은 것들을 먹는 게 좋아요. 탄수화물도 먹고 단백질도 많은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에너지가 넘쳐야지만 큰 무게를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또 한편으로는 직업군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어요. 만약에 배우다고 치면 네. 배우의 직업과 뭔가 대중들한테 보여주는 이미지라고 하면 사실은 내가 지방이 많이 낀 상태에서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쵸. 근데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순수한 근육량으로만 늘려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근육들의 사이즈를 늘리는 게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좀 더 늘 수는 있어요. 하지만 외모적으로는 굉장히 관리를 잘 하면서 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방을 많이 낀 상태로 만약에 힘을 줘서 간다. 이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게 꾸준하게 계속 이런 형태로 가야지만 되지 나중에는 친구들이 보면 야, 너 왜 배만 이티처럼 나왔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운동이라는 건 꾸준하게 정말 막 6개월, 1년 이상을 최소한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한 달, 두 달 해놓고 지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왜 변하지 않지? 야, 난 아무래도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친구들 물어보면 진짜 3개월밖에 그것도 한별도 아니야. 한 달, 두 달 하고 나서는
왜 난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지만 몸이라는 건 여태까지 태어난 체질도 있고 삶의 방식도 있기 때문에 정말 한 달, 두 달에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하게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만약에 뭐 지금도 많이 하시는 김우빈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죠. 네. 우빈이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이 방송에서 가끔 얘기하는 게 있는데 네. 진짜 연필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진짜 마르셨었나요? 완전히 말랐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굉장히 몸으로서 굉장히 왜 이렇게 몸이 좋아? 지금은 어깨, 어깨로 지금 뭐 태평양 어깨라고 불리는 친구인데 그 당시에 이 친구가 정말 야 쟤는 뭐 하는 친구도 저렇게 말랐냐? 그랬더니 모델이라는 거야. 그래? 해서 이제 배우가 되고 싶다 그래서 운동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를 정말 꾸준하게 4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태의 몸이 된 거지. 정말 나는 지금 이렇게 먹으니까 금방 커질 거라 이런 건 없습니다. 정말 꾸준하게 노력해서 계속 가야지만이 그런 몸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순수한 근육이든 아니면 내가 많이 먹고 살을 찌우면서 가든. 네. 근데 이 하나의 방법이 이거예요. 순수하게 가는 건 좀 더디지만 완벽한 몸매를 계속 차곡차곡 가는 거고 네. 이거보다 조금 빨리 가려면 네. 지방과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먹으면서 지방이 좀 끼더라도 가는 거야. 그래서 빼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지방이 껴도 사이즈가 좀 더 커지고 싶다 그러면 전자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 에너지를 흡수한 상태에서 많은 것들을 중량을 많이 치는 운동을 해서 사이즈를 늘리는 방법이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맞춰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말랐다고 해서 못 키우는 건 아니니까 절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체질을 좀 많이 개선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장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나 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을 해보는 게 좋아요. 체질 개선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일 일단은 병원에 가서 내 체질을 한번 검사를 해봐야 돼요. 검사해봐서 나한테 맞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소화 흡수가 얼마나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 한번 해보고 거기에 맞는 음식들을 조절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얼마나 내가 먹고 운동을 해보면 회복하는 기간과 내가 먹는 양과 이런 것들 대비했을 때 내 몸이 점점 변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기 몸의 데이터를 점점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데이터를 하나씩 구축해 나가면서 봐야지 누구나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다 사람의 얼굴이 다른 것처럼 몸의 체질이나 이런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쌓아가서 내 몸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됩니다. 그건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노력해야 됩니다. 진짜 나를 먼저 좀 파악하고 그다음에 네네. 꾸준하게 간다면 만들지 못할 몸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전혀 것 없죠. 같아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운동을 매일 하는 게 중요한지 네네. 이런 질문도 있거든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팔이 부러진 적이 있어요. 네. 팔이 부러져도 저는 하체 운동을 하러 갑니다. 어, 그리고 이제 가끔 저 아는 훈련하다가 아니면 또 운동 선수들이 네. 이제 다리를 많이 다쳐요. 네. 그럼 상체 운동을 해요. 그날. 네. 진짜로 휠체어 끌고 와서 턱걸이 하고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면 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진짜로 내가 뭐 링겔 꽂을 정도로 그거는 솔직히 말을 안 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감기 몸살 여러분들 알아보셨잖아요. 근데 되게 막 의술을 떨리고 진짜 하루 쉬고 싶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희는 나가요. 왜 나가냐면은 운동 한 번 하고 나면 사실은 좀 많이 풀려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능력이 되거나 사실 걸어서 체육관을 갈 수 있다고 하면 운동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부대에 있다 보면 장병분들은 시간이 제한적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매일 운동을 하기가 힘들다면 네. 일주일에 하루를 이렇게 몰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주일에 하루 몰아서 몰빵이네 몰빵. 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예전에 가르친 연예인 중에 한 명이 네. 굉장히 진짜 자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촬영을 끝나고 3시간의 시간이 자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2시간을 운동하고 1시간만 잤어요. 그 정도로 매일 꾸준하게 운동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네. 근데 진짜 도저히 만약에 일주일에 단 하루밖에 없다. 그날은 완전히 풀로 할 수 있다. 그런다고 하면 무조건 그날에 모든 몸에 몰빵하셔야 돼요. 전신 운동 다 하셔야 됩니다. 전신 운동. 팔, 다리, 어깨 뭐 다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일주일의 시간이 하루밖에 없는데 한 부위, 두 부위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또 이 나머지 부분들은 또 몇 주 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일주일에 하루다. 그러면 발꼬락부터 머리 끝까지 다 하셔야 돼요. 무조건 다 해야 됩니다. 네네. 그럼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하는 게 더 가장 좋지만 좋죠. 네네. 안 된다면 정말 30분이라도 네. 매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꾸준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 꾸준함과 네. 노력이 사실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좋은 몸이나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근육량, 근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네네네. 나눠봤다면 체지방을 좀 줄이는 거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아, 그렇죠. 많죠. 네, 저 또한 그렇고요. 여기도 많아요. 지금. 네, 굉장히 많아요. 체지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궁금합니다. 체지방을 줄이는 방법은 사실은 뭐 가장 단순해요. 안 먹으면 돼요. 안 먹는 거. 네, 그게 베스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유산소성 운동이죠. 어, 근데 만약에 이제 보통 식단을 하거나 막 그러지 못하고 일반식을 한다고 치면 네. 운동을 하는데 운동법으로 따지면은 뭐 장병 여러분들이니까 막 많은 기구들이 갖춰져 있거나 스포츠 수술이 있는 게 네, 없다 네. 보니까 사실 제일 좋은 건 맨몸 운동이에요. 맨몸 운동. 맨몸 운동이 되게 뭐 안 해보신 분들은 우습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맨몸 운동이 운동에 가장 어렵습니다. 어, 그냥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네. 뭐 이따가 시간 되면 설명해 드릴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푸시업이 기본적으로 맨몸 운동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그냥 운동하는 것도 있고 다리를 이런 식탁에 올릴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물구나무에서 벽이 기댄 다음에 팔굽혀펴기에서 어깨 운동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근데 다리 하나 들고도 있고 이런 플랭크 자세도 있고 이게 맨몸 운동이 여러분들 안 해보셔서 뭐 운동 많이 해보신 분도 계시지만 안 해보셨다고 하면 한번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칼로리 소비량이나 이게 운동 효과가 뛰어난지 네. 해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약에 음식 조절이나 이런 걸 하지 못하고 운동법이라고만 따진다고 하면 맨몸 운동하시면 됩니다. 가장 베스트예요. 저는 집에서 이제 기구가 없어서 나는 운동을 못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네. 반성하게 되네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진짜로 네. 점프 스쿼트만 하루에 100개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개구리처럼 앉았다가 천장 높이 정도 뛰었다가 단다고 하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뛴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스쿼트, 점프 스쿼트 동작을 100번만 해보세요. 정말로 진짜 심장이 터질 만큼 그만큼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맨몸 운동이 절대 쉽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네. 칼로리 소비량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맨몸 운동이 진짜 베스트입니다. 네.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맨몸 운동을 가장 추천한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운동으로 이제 신체에 대한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얻은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관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운동이란 게 우리 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하면서 특히 좋아졌던 건 저거예요. 제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편이었거든요. 오. 그리고 우울증 같은 것도 별로 없었는데 네. 사실은 예전에 조금 일을 하면서 약간 사기를 좀 몇 번 당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운동도 놨거든요. 근데 운동을 놓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점점 몸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게 불만족스럽더라고요. 근데 다시 운동을 하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많이 다운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을 할 때 굉장히 그게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 위해서 저런 얘기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 사람 날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면서 쌓이는 이 스트레스성이 굉장히 다운돼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더 밝아지죠. 그리고 이게 회전, 혈액 순환이나 이 순환 자체가 잘 되다 보니까 몸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맑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명상을,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운동이 명상 같은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머리를 맑게 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스성 수치를 굉장히 줄여주고 그리고 뭔가 누군가가 얘기를 해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은 굉장히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항상 느껴지는 네네. 것 그리고 같아요. 운동하는 친구들이 좋은 게 뭐냐면 네. 밝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웬일이세요? 이렇게 하지. 운동 안 하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약간 다운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운동하시는 네. 분들은 되게 활기차요. 그래서 스트레스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운되기 때문에 네. 운동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치승 관장님과 함께 지금까지는 장병 여러분들이 운동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과 그리고 많은 오해와 진실들에 대해서 저희가 풀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운동법을 직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양치승 관장님과 함께 운동을 같이 배워보실 김은주 트레이너님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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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먼저 김은주 트레이너님도 오늘 함께 해주시는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은주 트레이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처음으로 배워볼 운동이 듀엣 운동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병 여러분들도 사실은 뭐 체육관에 매일 갈 수는 없으니까 그쵸. 근데 혼자서 운동하고 지겹다, 재밌게 운동하고 싶다 그러면 듀엣으로 운동할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푸시업을 하는 동안 우리 김문주 트레이너가 제 발목을 잡고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서 우리 김문주 트레이너는 스쿼트 운동을 하는 거죠. 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여기서 자, 제 발목을 잡아주세요. 하나, 둘, 자, 하나, 둘. 못 들을. 네, 쉽지 않아요. 자, 제가 내려갈 때 스쿼트를 하는 겁니다. 하나. 네. 자, 일어서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런 식으로 네. 자, 한 사람은 상체 푸시업을 하고 네. 한 사람은 무게 웨이트를 하는 거죠, 스쿼트를. 오. 그래서 한 사람은 이제 병행하는 거예요, 바꿔서. 네네네. 20개씩 3세트. 아, 20개씩 3세트인데 네. 사실 이게 나중에는 좀 더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횟수하고 세트를 훨씬 더 높게 증가시키면 되고. 자, 근데 커플 운동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좀 재밌게 이제 복근 운동을 한번 해드릴 건데 네네. 저보다는 네. 우리 MC께서 같이 참여를 한번 해주시죠. 제가요? 네. 네. 자, 여기 누워보세요. 사실은 장병 여러분들이 복근 운동할 때 약간 네. 등한시할 수 있어요. 네. 재미도 없고 힘드니까. 근데 이렇게 커플로 하시면 재밌어요. 밑에 있는 분은 이 복직근이 길다 보니까 하복부 운동을 하는 거고 위에 있는 분들은 상복부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과 손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터치하고 약간 좀 더 재밌게 하려면 밀어내면 더 재밌게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김은주 트레이너가 다리를 한번 올려보시고 자, 올렸을 때 우리 MC께서 올라와서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하고 다시. 자, 다시. 그렇죠. 자, 다시.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자, 한 명은 하복부, 한 명은 상복부. 그렇게 이 상태에서 교체하시면은 또 위에 분은 하복부를 할 수 있고 밑에 분은 상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20개씩 3세트를 기본적으로 하시고 이게 조금 쉬워졌다 그러면 30개, 40개 올리셔도 돼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재밌게 복근 운동 하셔도 됩니다. 자, 수고하십니다. 일어나시고. 네. 자, 여러분들. 자, 운동하실 때 바하고 덤벨 운동하실 때 사실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운동은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디테일한 운동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등 운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사실은 바벨 로우예요. 발을 잡은 상태에서 바벨 로우 동작을 이런 상태로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맞지만 완전히 몸에 바닥과 일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대로 명치 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 등의 상부가 좀 더 디테일하게 완성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만약에 그러면은 이렇게 일어나면 되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운동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사실은 등의 바깥쪽 하부 운동에 더 집중되는 각도이기 때문에 이 손의 각도가 손바닥 위로 가는 언더그립 상태를 하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만약에 보면 만약에 내가 몸의 각도를 한 45도 줬다. 그때는 오버웨이 형태보다는
언더의 형태의 배꼽 쪽으로 당기는 노우 동작이 훨씬 더 등 하부에 적극적인 이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동작. 자, 기존에 이런 오버그립 상태에서 이 동작을 아마 가장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이 동작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했던 노우 동작의 방식들을 바꿔보는 거죠. 그래서 오버그립 상태에서 몸을 완전히 바닥하고 스프링 똑같이 맞추는 거. 그 다음에 언더그립 상태에서 몸을 45도로 만들어서 그대로 당겨서 등 하부, 그러니까 광배의 밑에 부분에 더 발달되는 자극 운동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어떤 게 어느 지점에 더 자극점이 오는지를 파악하면서 하는 겁니다. 기존에 많이들 하시는 방법보다는 좀 더 몸의 각도하고 팔꿈치 각도, 그다음에 바의 위치, 배꼽 쪽이냐 명치 쪽이냐 이렇게 바꿔보면서 내가 등의 위치가 어느 쪽으로 느낌이 오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고 멋진 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덤벨 운동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자, 덤벨도 마찬가지로 이게 뭐 여러 가지 각도의 운동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등 운동을 가르쳐 드렸잖아요. 자, 등 운동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등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각도보다는 어떻게? 완전히 숙이는 각도죠. 자, 많이들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운동과 이런 식의 운동, 이런 식의 운동 방법들이 굉장히 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플라이 동작을 하실 때 좀 더 몸을 숙여서 하시면은 기존에 운동하는 방식과 조금 다른, 그다음에 조금 더 느낌이 새로운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덤벨을 사용한 어깨 운동. 덤벨의 장점은 각도 변화가 다양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뉴트럴 그립, 말 그대로 이런 중간 그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프레스 동작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런 숄더 프레스 동작. 그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동작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대로 올려주는 거예요. 다시 내리고 다시. 다시 내리고 다시. 자, 요런 뉴트럴 그립. 그러니까 덤벨을 들고 그대로 일자로 올리면은 여기에 어깨의 볼륨감이 훨씬 더 디테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오버그립의 자체 숄더 프레스보다는 뉴트럴을 잡고 그대로 올려주시면 전면부의 이 사이즈도 그렇고 볼륨감이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만약 프레스 동작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레이즈는 어떻게 하냐? 자, 보통 레이즈 이렇게 하죠. 자,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덤벨 레이즈는 보통 이런 식으로 하죠. 이거를 뉴트럴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의 크로스 형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어깨의 전면적인 운동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하지 않은 이런 운동 방법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듀엣 운동 그리고 바벨 운동법까지 해서 이렇게 배워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관장님과 그리고 트레이너님께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 네. 감사했고요. 사실은 저희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나라를 지키느라 굉장히 힘드신데 이렇게 제가 운동을 가르쳐 줄 수 있다고 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아무튼 나라 지키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고 정말 힘드시만 끝까지 잘 견디셔서 제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트레이너님께.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신데 저희가 조금이나마 좋은 꿀팁이 되셨으면 좋겠고 힘든 시기에 화이팅 하세요. 네, 저도 오늘 배워본 운동을 정말 꾸준하게 좀 따라해서 저희가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 있다면 더욱더 건강한 몸으로 만날 수 있기를 열심히 네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관장님과 그리고 트레이너님 고맙습니다. 군인의 정신을 살리는 100g의 무기, 진중문고. 그중 3권을 미리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덴마크 교사 10명의 수업 방향과 교육 철학을 담은 책, 삶을 위한 수업. 저자는 서울에서 3년 동안 세 아이를 키우며 체감한 한국의 교육 현실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펴냈는데요.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 학생들에게 진정한 삶을 위한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행복사회의 출발을 위해 한국의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영감을 줄 삶을 위한 수업입니다. 세계 최대 영상 콘텐츠 기업 넷플릭스의 빠른 성장 비결을 담은 책 규칙 없음.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파괴적인 혁신의 대명사가 된 기업의 성공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놀랍도록 유연한 넷플릭스의 혁신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들의 기업 문화를 배우고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책 규칙 없음입니다. 2030년 우리가 맞이하게 될 8가지 거대한 물결 2030 축의 전환. 모든 변화의 물결이 폭발하게 될 시기로 강조한 2030년. 8개의 미래 이슈를 그려내며 위기와 혼란을 헤쳐나가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변화될 세상과 미래에 대한 사회를 다각도로 면밀히 관찰하고 날카롭게 분석한 책 2030 축의 전환이었습니다.